안녕하세요. FCN FM 교육방송 내 바탕화면의 책 진행을 맡은 김영철입니다. FCN FM 교육방송 내 바탕화면은 책은 다양한 분야의 책 저자분들과 함께 전문 콘텐츠 네트워크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언론 매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책 읽기 편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FCN FM 교육방송과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 방송은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을 생각하는 기업 스쿨포스 코리아와 진천 종합안전교육체험관이 함께합니다. 지금 FCN FM 교육방송 내 바탕화면은 책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이곳은 FCN FM 교육방송 안전교육 제작국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연이에게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방송을 좀 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저자분 지으신 책과 삶이 이 노래 가사와 너무 비슷한 것 같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처음으로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면서 노래하는 거는 처음인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가사가 오늘 방송을 함께 하실 분하고 너무 귀한 내용이라서 가사라서 같이 합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다면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갖고 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네, 가정, 직장, 일, 아이 양육 100점짜리 엄마, 나는 없고 엄마란 이름만, 육아 멘토, 꿈을 찾고 이루고 그 꿈의 가치를 나누는 삶. 책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바꾼 삶, 그 삶을 여과 없이 삶 속에서 실천과 적용을 하며 살아온 새 아이의 엄마.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다. 영국 극작가 소설가 버나드 쇼의 당신이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사시는 분입니다. 엄마에 의한 엄마를 위한 책 에세이로 풀어낸 독서 인문의 저자, 독서를 통한 자존감 회복, 변화를 이끄는 삶을 오늘 주제로 함께해 줄 저자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좀 소개할 게 좀 앞에 좀 길죠? FCN FM 교육방송 내 바탕화면은 책. 오늘 함께 하실 저자분은 첫 아이 하연이를 낳고 특별한 이름인 엄마라고 불리는 그 이름이 무거웠지만 누구보다도 잘 키워보겠다고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벽 앞에 힘겨운 생활하다가 한 권의 책을 통해 인생이 바뀐 평범한 주비자 엄마입니다. 하연이 엄마이며 형근, 형석, 세 자녀를 둔 엄마, 1%의 엄마만이 알고 있는 비밀의 독서 저자 장원숙 박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우리 박사님 시청자와 네티즌 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장은숙입니다. 이렇게 FCN FM 교육방송을 통해 갖고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요. 노래 듣고 저 눈물 날 뻔했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이렇게 시작한 게 좀 처음인데 하여튼 네, 뭐 시작은 어쨌든 뭐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좋았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뭐 시청자 네티즌 분들 몫이니까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느 날 책 한 권을 만났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독서의 세계 맛을 보시고 또 인생을 또 바꾸셨고 엄마 혁명 그리고 자녀 셋을 키우시면서 박사학위까지 그리고 초등학교 때 꿈꿨던 연극 무대 그리고 남들 앞에 서가지고 강연하시는 하여튼 뭐 그런 여러 일들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시는데 하루가 너무 행복하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책에서. 네. 그리고 그 속에 한 부분의 제목 속에 그 내용을 제가 보면서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저도 기대가 되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특히 엄마로서 아이를 힘들게 키우는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실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아주 짧지만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이 될 거라고 소망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사님. 네. 앞서도 제가 좀 도입하는 부분이 좀 많긴 했는데 이제 뭐 첫 번째 질문 좀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왜 이 책을 저술하시게 되셨어요? 저 되게 궁금했거든요. 제가 엄마다 보니까요. 네. 엄마들한테 좀 용기를 주고 싶었어요. 용기. 예. 네, 사실 요즘 엄마들은 육아를 이렇게 함께 상의할 멘토가 전혀 없어요. 맞습니다. 예. 멘토. 그래서 엄마로서의 삶이 예전에 엄마들보다 어떻게 보면 좀 더 힘겹고 어렵고 그런데 그런 고민을 또 누군가에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상도 없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았고 네.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조금은 덜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네. 이 엄마 독서라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멘토가 되시고 어쩌면 시행착오를 덜 겪게 이 네. 책을 쓰시게 됐다는 동기를 좀 말씀해 주셨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책 속에 녹여내신 게 이따가 또 이제 제가 이제 엄마 독서라는 도대체 1% 엄마만이 알고 있는 비밀의 엄마 독서가 도대체 뭔지 좀 궁금한 것들 이제 같이 한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동기. 그러니까 사실 네. 모든 엄마들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산후 우울증이라든가 육아 우울증을 다들 한 번씩은 겪고 있는데 네. 저 또한 좀 심하게 앓은 적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첫 애가 상당히 많이 아팠어요. 제 사랑하는 딸 하연이가. 하연이가요? 네, 그러니까 세균성 내수막염에 폐혈증까지 동반돼 갖고 네. 의사 선생님께서는 살 확률이 1%도 안 되고 포기해라라고 말씀하셨고 살아도 얘는 학습 장애아 아니면 청각 장애, 장애아로 살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천만 다행히 우리 아이가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잘 살았거든요. 살아남게 됐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아이가 아플 거라는 거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아이가 막상 아프다 보니까 제 삶의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오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아이는 예쁘지만 내 삶을 포기하는 거에 대한 어떤 우울 그런 것과 이렇게 접목되면서 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베란다 위 실내기로 올라가더라고요. 남편과 그날 참 싸웠어요. 네. 싸우고 나서 내 인생은 무가치하고 나는 없어도 될 존재 같아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하지만 뛰어내릴 용기까지 없는 게 정말 다행이었고 그리고 나서는 다시 그 다음날 아이를 들쳐업고 무작정 걸었어요. 그러다 네. 서점에 들리게 되고 네, 책 네. 한 권을 만나게 됐는데 그 책을 통해 갖고 저는 용기를 상당히 얻었어요. 그러니까 좀 하나밖에 없는 네 삶을 조금은 더 정열적으로 열정을 갖고 불태우면서 살면 어떻겠냐 뭐 그런 메시지였는데 그 책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고 그걸로 저의 삶이 조금은 변하게 됐어요. 그거를 기반으로 엄마들에게 좀 더 용기 주고 제 책이 좀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했습니다. 마중물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 질문에 대한 이런 내용을 좀 정리하고 하면서
사실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만났던 책이 뭔지를 혹시 공개하실 수 있어요? 저는 많이 궁금했습니다. 예.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구본형 선생님의 네. 그대 스스로 고용해라.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 이런 책이었어요. 그대 그러니까 스스로를 고용해라. 어떻게 보면은 자기계발서고 셀프 리더십에 대한 네, 책이었는데 네. 그 안에는 정말 따스한 그런 감정이 들어 있었고요. 네. 그 삶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가 저한테는 되게 강렬하게 와닿기 때문에 그러셨군요. 나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이런 영향력을 좀 끼쳤으면 좋겠다. 아마 네. 그때부터 조금씩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네. 동기나 이런 게 좀 남다른 게 있으셨네요. 어쨌든 그런 동기와 계기와 그런 여러 그 환경들이 지금의 이제 우리 장은숙 박사님을 좀 만들게 됐네요. 그러면 두 번째로요, 그 엄마들의 자존감과 책과 관계는 무엇인가요? 그럼요. 글쎄요. 다들 그렇진 않겠지만 네. 엄마가 되고 나서는 엄마들의 자존감이 낮아지기 시작한다는 거 엄마 스스로도 느끼시고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자로 산다는 것과 엄마로 산다는 게 참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내 자녀를 위하고 내 가족을 위하고 약간의 내 삶을 양보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라는 사람을 잃어버리게 돼요. 네. 네. 그러는 순간이 오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자존감을 향상시키거나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많겠지만 네. 저는 독서를 통해서 제 자존감이 향상됐기 때문에 네. 독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자존감이 향상되는 부분이 있냐면 우선은 책을 읽다 보면은 엄마들이 어떤 배우는 것이나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다 보면은 네. 자신감이 상승하고요. 네. 자존감이 올라가고 네. 그러면 결국 책을 읽음으로써 엄마의 자존감은 향상된다. 결론. 네. 책은 엄마의 자존감을 향상시키는데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그건 제가 결론을 지은 거예요. 네, 우리 장은숙 박사님이 이 책을 저술하시면서 이제 또 오늘 권해드리는 엄마들의 자존감과 책과의 관계는 책이 본인이 양보와 희생, 나를 잃어버리는 거를 다시 되찾게 해줄 수 있다는 그런 관계를 말씀해 주셨네요. 네, 그렇죠. 저도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깊이는 뭐 모르지만 그 공감인데가 많이 좀 와닿았던 게 뭐냐면요. 첫 번째 질문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멘토가 없고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말씀해 주셨던 우울증과 뭐 자녀분들이 또 나면은 또 많이 또 아프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뭐 예방 접종도 맞아야 되고 뭐 그러다 보면은 아이가 아프면 엄마는 뭐 무너지는 것 같아요. 무너져요, 네, 진짜로. 정말, 네. 그런 것들을 책을 통해서 극복하실 수 있게끔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책과 엄마들의 자존감을 살려주신 그 관계가 네. 이제 다음 질문을 좀 드리면요. 그렇게 관계나 자존감의 관계가 좋아진다고 하는 건 한다면 책을 읽음으로써 이렇게 좋은 점이 뭔가요, 그럼요? 책을 읽으면 좋은 점이 수백 가지도 넘는데 네. 그 중에 하나의 일화를 이야기하면은요. 네. 그 정약용 선생님이 약 18년 동안 유배지에서 유배를 당하셨잖아요. 네. 근데 유배지에서 아들한테 보낸 편지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가문이 이제 망했으니 네가 책 읽기에 참 좋은 시기가 되었구나. 뭐 대략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그만큼 책 읽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줄 수 있는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우선은 책을 읽으면 젊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그 용기, 그리고 새로운 시각,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요. 그걸 통해 갖고 자존감이 조금은 향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젊어지고 용기가 생기고 새로운 시각이 뭐 새로운 시각이라는 건 이제 또 다르게 보면 이 방송을 시청하시고 또 보시는 네티즌 분들이 또 다르겠지만 다 다르겠지만 그렇죠. 사람들은 다 다르죠. 그렇죠. 네. 자존감과 책과의 관계가 또 좋은 점까지 네. 정리해 주셨습니다. 젊어진다. 용기를
불어넣어준다. 새로운 시각이 생긴다. 네. 이 관점 전환이네요, 그죠? 그렇죠. 관점 전환이죠. 기존에 본인이 누군가가 이렇게 살아왔던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고정관념?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바꿔주는. 네, 고정관념이라든가 편견 네, 이런 편견들. 것들을 깰 수 있는 틀이 되는 게 또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어쨌든 그러면 이 독서를 하기 위해서 좋은 점과 뭐 아무리 그래도 환경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 것 같거든요. 예, 결정적인 그렇죠. 건 사람들이 이 책을 읽기 위해서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네. 뭐 사는 뭐 집안이나 뭐 환경들이 뭐 다 다르잖아요. 똑같지 않으니까. 그러면 독서 환경은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정답은 사실 없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독서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네. 공간, 공간, 시간, 시간. 목적, 네. 동기부여, 그다음에 자기 삶에 실천하는 그런 환경을 좀 더 조성을 하면은 조금은 독서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포기한다든가 시작도 하지 않고 뭐 이런 상황들을 조금은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군요. 저는 이 생각,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를 준비하되 준비가 되면 저질러라. 네, 저지르면 그렇죠.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하기 위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렇죠. 이 독서로 제가 뭐 좀 무겁게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좀 아까 말씀해주신 공간과 시간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동기로 네. 어떤 환경을 만드느냐. 아마 제가 어떤 분이요 사거리에 그 신호등 대기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안 가요. 왜요? 그래서 하도 안 가길래 제가 뒤에 가가지고 내려서 이렇게 똑똑 뜨니까 책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동기에 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 뭐 저 하나의 그 경험이지만 그분은 시간을 쪼개서 잠시 네네네네, 대기하는 맞습니다. 상태에서 네네, 책을 맞습니다. 읽으신 거네요. 근데 박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환경이라는 거는 본인이 만들어야 되는 거고 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저는 차 안에 있는 시간들 생각을 해보니까요 꽤 많더라고요. 물론 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신호등 바뀌는 데가 보통 30초 1분 걸리더라고요.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환경에 대한 말씀하셔서 제가 좀 생각났습니다. 박사님은 1%만이 알고 있는 비밀의 엄마 독서 이 책의 5장에서 보면은요. 네. 5장에서 보면은 좀 전에 말씀해주신 그 독서 환경 디자인하기에 나만의 공간 마련, 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말씀해주시고 그 칭찬하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읽고 내 삶에 적용하는 거, 실천하는 거 이렇게 쭉 그 내용이 좀 제목만 있어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해주신 독서 환경의 디자인으로도 이렇게 보면은 이 책을 보면은 네, 제가 그렇게 다 했죠. 디자인. 그렇죠. 해라. 디자인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예, 아주 굉장히 좀 저는 새롭게 또 받아들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네티즌 분들 이 1% 엄마만이 알고 있는 비밀의 엄마 독서 요 5장에 보시면요. 환경이 안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지금 개인적인 성향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어쨌든 그 환경이라는 거 참 중요하죠. 네. 좀 다음 질문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네. 우리 후배 엄마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양한 이게 천차만별의 환경 안에서 우리 박사님이 권해주고 싶은 거 좋은 독서 습관. 네. 좋은 독서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려나요? 좋은 독서 습관요. 네. 그것도 또 각자 자기 스타일이 사실은 있어요. 네네네. 제가 그래서 뭐 이렇게 하세요라고까지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개인 스타일에 맞춰서 뭔가 저녁에 책을 잘 읽혀지는 분들이 있고요. 네. 아침에 독서가 잘 되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각자 개인의 스타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 입문자라든가 아니면 책을 정말 많이 읽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요. 네. 우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독서를 해주시는
있는 그런 습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적극적이라는 거는 뭘? 그러니까 처음에는 책을 많이 읽는 게 정말 중요하긴 해요. 양질 전환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양의 증가가 결국은 그 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거. 뭐 물이 끓을 때도 처음에는 물이지만 나중에 수증기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네네네. 어느 순간에 시간은 그것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부분은 있는데 네. 처음에는 그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하되 어느 정도 독서 근육이 내 몸에 붙어 있다면 그다음에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적극적이라는 말은요. 네. 책을 읽고 나서 책을 그냥 덮는 상태가 아니라 네. 책을 읽고 나서 또는 읽는 과정 중에서도 그 읽는 과정 중에 저자와 질문을 하는 거죠. 책 속의 저자와 질문을 네네네. 하고요. 제가 그거에 대한 자기 자신이 답을 찾아내 보고요. 그리고 내 삶의 책에서 준 메시지를 조금은 적용해 보거나 네. 그리고 좀 인상적인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건 글쓰기를 통해 갖고 조금은 정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마 적극적인 독서의 방법 중에 하나고 자신의 삶을 조금은 변화시키기 위해 독서를 시작하는 분들은 독서라는 자체가 정말 귀한 시간 쪼개서 하는 건 행위잖아요. 네. 단순히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생각을 하고 조금은 깊이 있게 접근하다 보면은 나름 내 몸에 붙고 내 삶이 약간은 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육. 네, 독서 근육. 적극적이다. 예. 박사님 좀 전에 말씀해주신 이제 글쓰기와 뭐 이게 적용 키워드를 몇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아주 너무 저한테도 와닿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박사님 말씀하시면서 제가 머릿속에 얼핏 떠오르는 게 24시간 곱하기 7? 아니야, 60분 곱하기 24? 24하면은 하루의 시간이 약 1480분? 와. 하여튼 그러면 네. 그걸 10분의 1만, 100분의 1? 뭐, 네. 그거 보면 한 15분 정도가 딱 되더라고요. 그럼 15분만 투자해도 근육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그렇죠. 운동도 좋은 그런데. 독서 습관이라는 걸 제가 맞아요. 좀 생각이 머릿속에 버뜩 들었고요. 물론 뭐 좀 전에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다 이제 개인적인 그런 성향이나 개인적인 환경이 다 네.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박사님 이제 경험과 박사님 해오셨던 것들 네. 책에 또 이렇게 다 내용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 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FCN FM 교육방송 내 바탕화에는 책은 다양한 분의 책 저자분들을 초대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책 읽기 편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들과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1% 엄마만이 알고 있는 비밀의 엄마 독서 저자이신 장훈숙 박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우리 박사님께 좀 질문을 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사님은 어렸을 때 그 꿈이 네. 무대 쓰는 거 뭐 이거 연극이라고 이제 책에도 이렇게 표현하셨었는데 네. 그런 이제 우리는 요즘 이렇게 버킷리스트라고 하는데 네, 네. 그 버킷리스트를 충실하게 지키시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일기? 감사일기 감사일기. 꾸준하게 작성하고 계신다고 책에도 이렇게 작성하시고 뒤에 보면 책 추천도서 이렇게 쭉 좀 뭐 써주셨던데 네, 네. 그 충실하게 버킷리스트를 지키시고 감사일기를 쓰시면 꾸준하게 쓰신 그 효과가 뭐라고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효과요. 네. 우선 버킷리스트는 제가 버킷리스트라는 책을 읽고 네.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를 우선은 되든 안 되든 써보자라고 네. 해서 15년 전부터 쓰기 시작했는데요. 요전날 제가 책을 출간하기 전에 이 내용을 쓰면서 제 버킷리스트를 한번 살펴봤어요. 네. 그랬더니 제가 썼던 버킷리스트의 반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말의 선포의 힘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네, 글의 네, 네. 힘으로도 네. 볼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정리하고 생각하고 선포하면 이루어진다. 라는 게 아마 버킷리스트도 맞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목표를 잡고 계획을 하고 실천을 하는 그런 부분과는 조금 다르게 버킷리스트는 사실 부담이 없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냥 나 하고 싶은 거 이거 하면서 쓰거든요, 사실. 네, 네, 네. 그런데 그게 몇 년 후에 서서히 내 머릿속에서 들어가 갖고 행동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를 예전엔 몰랐는데 요사이 그걸 제가 느끼고 있고요. 그러시군요. 네. 감사일기인 경우에는 감사일기가 좋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천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3년 전부터 결심을 하고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감사일기를 혼자 쓰는 것보다 함께 나눠서 쓰면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싶어서요. 나눠 쓴다라는 건 어떤 거죠? 카페에 공유를 하는 거죠. 각자 감사일기를 그 카페에다가 쓰면서 네.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카페에 공개하면 네, 다른 이제 분들도 회원들이 회원들도 응원을 해주는 거고요. 좋은 방법이네요. 그리고 저희 대학생들한테도 제가 수업 그 강의 계획 바로 그 앞단에다 늘 얘기하는 게 감사 일기를 함께 써보자라고 네.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다 같이 쓰자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하기 싫은 일 부담될 억지로 수 하는 있죠. 부담스러운 네, 네, 일일 수 있어서 네. 진짜 동참하기를 원하는 친구들과 네, 네. 있는데 네. 그 친구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을 했고요. 저 또한 모든 사람이 하루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늘 힘들고 인간관계에 부딪히고 네, 네. 상처받고 그러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돌이켜 봤을 때 네. 감사거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 삶의 긍정적인 부분을 좀 더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네. 장점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독서 습관이나 환경이 이제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이것도 또 하나 이어지는 그런 근육이겠네요. 네. 감사할 수 있는 근육. 네. 15년 전부터 그럼 박사님 버킷리스트 책 읽고 이렇게 쭉 작성하시는 거예요? 네, 그중에 이루어지신 거가 이제 책도 그 부분에 그러니까 하나 들어간 네, 건가요? 책 출간하기, 작가 네. 되기, 작가 네네. 되기, 그다음에 작가 박사학위 따기, 강단에 서기, 네. 연극 배우 되기. 그때 제가 왜 연극 배우 되기 했는지는 저도 몰라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썼더라고요, 그거를. 연극 배우 되기, 해외에서 요즘에 그 유행하더라고요. 해외에서 1년 살아남기. 네네. 네, 저는 그때 왜 그걸 제가 또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외에서 1년 살기, 네, 캐나다 연어 서식지 탐방하기, 뭐 기타 등등 말도 안 되는 것들도 여러 개 써놨는데, 네. 그리고 학회 만들기. 지금 네. 제가 그걸 진행 중에 또 네, 있고요. 네, 네, 네. 네, 재밌더라고요. 버킷리스트의 힘이 그런 거군요. 네. 저도 얼핏 그 책을 뭐 깊이는 못 봤지만 이렇게 보고 다른 분들 것도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저도 오늘 도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저도 도전해보고 우리 시청자분들, 네티즌 여러분, 저하고 같이 약속 한번 해보시죠. 저도 언젠가 방송할 때 약속하겠습니다. 이거 저도 선포입니다. 여기다 놓고 이 버킷리스트가 이겁니다. 제가 이거 이루어졌으면 제가 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책 쓰는 겁니다. 화이팅. 네, 저 책 네. 쓰는 거고요. 네. 책을 써야 되는데 요즘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이 방송하면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 박사님 오늘 그 엄마들 독서 얘기하면서 저는 아빠 입장에서 이렇게 아버지네 입장에서 이렇게 또 진행을 하지만 엄마들의 입장도 보지만 우리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네티즌분들 시청자분들 용기 내십시오. 그리고 감사일기 그리고 버킷리스트 작성하시면요 인생이 변하십니다. 예, 인생이 바뀔 거고요. 그리고 주변까지 이렇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확신하고요. 이제 우리 박사님 이제 좀 개인적인 것 같은데 뭐 네. 이 책에도 좀 그 내용이 좀 있어요. 사진을 좀 보내주셔서 혹시 사진에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독서와 연극 어떻게 해서 연극 배우가 되셨어요? 연극 배우가 된 거는 정말 우연한 것 같아요. 우연요? 네,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연극 공연을 네. 하게 됐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지역 방송국에서 촬영을 하시더라고요. 방송국에서까지. 네, 근데 아무튼 그 무대에 섰을 때의 설레임, 가슴 벅참 네. 그 기분이 너무 좋았었는데 네. 그걸 잊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30대 말쯤에 제가 30대로밖에는 안 보이는데 30대 말쯤에 그러시구나. 30대 말쯤에 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죽기 전에 정말 하고 싶었던 건 뭐지? 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극 진짜 무대에서 연극 배우로 한번 살아남고 싶다 이 생각이 번뜩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그냥 바로 극단을 찾아봤어요. 아마추어 극단에 찾아가서 나 해보고 싶다 했더니 다행히 한 명이 빠져서 저한테 역할 하나를 주셨고요. 네. 그걸로 이제 연극을 시작했는데 직장인 극단의 연극을 시작하다가 네. 저희 연극을 또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연출 손봐주시는 프로극단의 한 선생님께서 오셔서요. 네. 저희 연극을 보시다가 연극 배우 진짜로 해볼 생각 없냐라는 제안을 네. 해주셨어요. 네, 네. 그걸로 진짜로 제가 연극 배우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우연이라고 하시지만 네. 어찌 보면 그게
미리 준비되어 있는 아까 버킷리스트의 한 부분이라고 하셨고 초등학교 때 그 경험이 아마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저 밑바닥에서 이렇게 있었던 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걸 받아들이시고 또 무대에 쓰신다라는 그 용기가 아주 대단하십니다. 아 그래서 그 연극 배우가 되셨고 그리고 제가 오늘 뭐 그 박사님 이력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도 소개는 안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연극 전국 연극제 나가셔가지고 예. 네, 작년에 2018년도 대한민국 연극제에서 네네네 대한민국 연극제 예, 저희 작품이 오관왕을 수상했는데요. 오관왕이 네, 대통령상, 연출상, 배우상, 뭐 무대 미술상, 작품상 이걸 다 휩쓸고 러시아 측에서 저희 작품을 초청했어요. 저희 극단을요. 그래갖고 러시아에서 한 7박 8일 예, 훌륭한 대접을 받으면서 여행도 하고 공연 올리고 돌아왔었습니다. 야 그러셨구나. 그렇게 우연이라고 하셨던 게 그러니까요. 현실에서 네. 그런 큰 그 선물까지 받으시고 되게 엄청 좋으셨겠어요. 네. 예. 엄청 신났죠. 미리 좀 더 알았으면 그 내용 그 영상이 좀 같이 나가면 더 좋을 뻔했는데 그 대상 받았던 거 대통령상 그러네요. 받았던 거 그 영상이 네. 뭐 다음에 한번 또 네. 만들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러셨군요. 어느 날 힘들었던 게 어느 책을 하나 만나서 맞아요. 그 책으로 인해 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우리 박사님의 삶의 여정 속에 그중에 녹여낸 게 이제 오늘 엄마 독서 1% 엄마만이 알고 있는 비밀의 엄마 독서 요거를 좀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책이 어떤 책인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대략적으로 좀 한번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요즘 엄마 대부분이 아까 앞단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육아 생활과 자기 자신의 생활, 사회 생활 네.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너무 버겁고 힘들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하루 일상에 엄마에게 있어서는 365일 휴일이라는 게 없어요. 네, 공휴일이 없는 게 네, 엄마의 네. 삶이고요. 그래서 엄마를 위한 책을 네. 쓰고자 한 게 이 책이고요. 그래서 엄마의 성장을 좀 더 토닥토닥이면서 응원해주고 네. 그리고 엄마들이 고민하는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저도 책을 통해 변했기 때문에 그 독서를 통한 변화의 순간들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 엄마 독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공유의 개념. 네. 네. 모든 책이 다 공유 아닌가요? 어찌 보면?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이제 엄마들을 많이 갖고 있는. 네. 근데 또 의외로 네. 엄마가 아니라 아빠들도 좀 좋아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감동받았어요. 맞습니다. 제가 그래도 좀 준비를 했는데 우리 박사님이 뭐 아주 미리 또 그걸 또 말씀하시네요. 사실 이 말씀을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살짝 좀 드렸었는데 저도 이 책에 대한 서평들이 어떤지 좀 출판사나 이런 데를 좀 찾아보다가 1KY2024님의 이제 북블로그에서 제가 찾았습니다. 이분이 아빠더라고요. 네, 아빠이신데 남편으로서 마음에 와닿는 내용도 있다고 하고 좀 전에 박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아빠들이 오히려 매니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얼핏 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엄마들이 그 우울증 그리고 남편이 그냥 일과 이런 것 때문에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제 아내도 좀 힘들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거 보면 아빠들이 또 읽어야 될 책입니다. 어찌 보면 여기에 가로 열고 아빠 플러스 독서 전 이렇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분이 북블로그 이제 서평을 쓰신 거 보니까 굉장히 많던데 특히 저하고 좀 마음이 와닿던 게 책은 취미가 아니라 필수라는 말, 박 박사님한테 이제 이 얘기를 좀 동의한다고 했고요. 저도 우리 아이 이제 막내가 지금 이제 4학년인데 이 아이가 어려서 우리 큰애 작은애한테 해주지 못했던 거. 아빠들이 이 엄마 독서를
읽고 나면은 이렇게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승훈 대표님도 아이한테 얼마 전에 또 목소리 바꿔가면서 읽어주니까 되게 좋아했던 것처럼 아이들한테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아빠의 맞아요. 역할. 네. 엄마 독서도 하지만 아빠는 그 옆에서 그런 서포터즈 역할. 네. 최강권을 이 북블로그 이분이 저하고 공감이 됐던 게 그냥 귀찮아서 그냥 아빠가 읽어주는 거를 귀찮아하더니 아빠들이 특징 목소리를 바꿔가면서 읽어주니까 야 이런 거 아니야 에이 뭐 이러니까 애가 책을 5권 10권 갖고 오더래요. 그래서 이 독서 엄마 독서로 인해 가지고 본인이 굉장히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라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냥 엄마들한테 이 어떤 책 내용인지 공유하고 뭐 이제 박사님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가로 열고 혹시 증편할 때 되면 혹시 뭐라고 해야 되나 다음에 이제 그 한 번 더 낼 때는 옆에다 가로 열고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제 아이디어 개인적인 주셨어요. 생각이었어요. 네. 어쨌든 오늘 이 박사님이 이제 평소에 생활하시고 부딪혔던 그런 내용들, 연극 배우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 책에 대한 내용 소개해 주셨고요. 그러면 요즘에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강연을 하시게 됐고 버킷리스트에 이제 그것도 있으셨고 네. 연극 강연하고 박사님은 강연하고 연극하고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강연과 연극. 연극의 공통점. 네. 둘 다 무대라는 공간에 서 있는다는 거. 그거에 대한 공통점이 있는데요. 무대. 네, 연극에서는 연극 무대, 네. 강의나 강연에서는 나름의 강단 네, 이런 네, 무대인데요. 중요한 건 무대 위에 오르기 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뾰록이 나요. 네. 관객이 알아보고요, 알아차리고 그리고 관중 또는 교육생들이 다 알아차립니다. 아, 열심히 하지 않았다. 제대로 안 했네. 이게 알아차리고요. 또 하나는 연극이라든가 네. 또 이렇게 강의랑 강연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네. 관객과의 호흡. 그러니까 관객과 호흡. 네, 그러니까 그렇죠. 똑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호흡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강의는 또는 연극은 조금 네. 전보다 약간 떨어지는 그런 감동이나. 연극이 되고요. 예, 강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이건 삶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혼자서 잘할 수 있는 건 어떤 것도 없다. 어우러져야 되고 그 어우러진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또 상대방과 어떻게 합을 맞춰서 나가느냐 네. 그에 따라서 내 삶의 과정과 삶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것까지 제가 생각해 봤어요. 강연과 연극의 공통점이 박사님은 네. 그게 무대다. 네. 네. 강의 무대, 네. 또 연극 무대 그 준비해야 되고 저는 인생의 무대는 또 연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오늘도 사실은 생방송이지만 여러 상황들이 또 벌어지고 네. 있을 거고요. 네. 네, 벌어지고 있습니다. 벌어지고 네. 있어요. 기계가 이게 잘 돌아가다 어느 날 뭐 결정적일 때 기계가 이렇게 말을 안 들을 때가 있고요. 애먹을 때가 있습니다. 네. 사람이 갖고 있는 환경은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혼자 하지 못하는 거,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1% 엄마만이 알고 있는 비밀의 엄마 독서. 요것이 아마 함께 하는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예. 우리 박사님이 강연 계획이 많으신가요? 우리 공연 계획이 많으신가요? 요즘에. 요즘에요. 예. 공연은 3월 30일로 끝났고요. 그다음에 그래요? 앞으로 10월 달에 공연을 할 예정이고 이제 극단의 이제 그 네네. 이제 일정이나 스케줄 때문에요. 네네. 예. 할 예정이고 지금도 공연은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출연하지는 않고요. 저는 거기서 이제 무대 감독의 역할을 그러세요? 맡아서 네. 스텝이죠. 아, 그러시군요. 네. 예. 연극 소개해도 되나요? 뭐 소개해 주시죠, 뭐. 괜찮습니다. 네. 지금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을 맞잖아요. 네. 신채호와 의열단의 이야기를 둔 곡하고 노래하리라 저번 주 소극장에서 너무나 그 관객들 호응도가 너무 좋았었고요. 이번에는 문예회관에서 목요일부터 목금토 주중에는 7시 반 그리고 주말에는 4시에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주 뭐 강연 계획이 너무 많으시고 이제 앞으로는 또
그 저자 사인회도 좀 많이 다니실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좀 다음 질문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박사님이 책 2장에서요. 네. 엄마들이 독서를 통한 독서 감정법. 음. 이 감정을 독서에다가 이입시키셨어요, 보니까. 네네. 예, 독서 감정법.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독서 감정법이라는 게 좀 물론 시청자분들이나 네티즌분들이 이 내용을 또 접하시고 궁금해하실 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 책을 아직 접하지 못한 시청자나 네티즌분들이 혹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 네. 제가 생긴 거는 되게 온화하게 생겼는데요. 네. 가끔 욱하고 올라오는 부분이 누구나 있어요. 욱합니다. 우리 아이가 진짜 어렸을 때, 그때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육아 우울증 좀 있을 때요. 네네네. 저희 남편은 학생이었어요. 네. 대학원을 다니는 학생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남편의 도움을 많이 받지를 못하고 네. 그게 이제 쌓이다 보니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나라고, 쓰레기 좀 치워달라고, 일어나 당장 안 일어나? 막 이렇게 이제 막 소리를 지르죠. 그럼 남편들 흔히 이러잖아요. 뭉기잖아요. 막 뭉기죠. 야, 좀 있다. 조금만 더 자고 일어날게. 라고 했을 때 제가 정말 온 세상에 젖먹던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질렀죠. 네. 당장 일어나라. 당장 쓰레기 치워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희 남편이 또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벌떡 일어나서 제 남편이 참고로 되게 순둥이에요.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화가 났죠. 잠을 많이 못 잤기 때문에 네. 딸랑이를 세게 던지더라고요. 아기 딸랑이. 옆에 있던 아기가 울죠. 무서워서. 네. 그럼 저는 또 그 상황에 지지 않으려고 네. 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네. 이게 반응이거든요. 네. 자극에 대한 반응. 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느낀 건 책을 읽게 됐어요. 제가 지금 책을 찾아놨는데요. 네. 스티븐 코비 아마 이분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으로 그렇죠. 되게 유명하죠. 유명하신 분이시죠. 그렇죠. 네. 그분의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다. 우리의 성장과 행복은 그 반응에 달려 있다. 이거는 뭔 말이냐면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도 잠깐 한 템포 쉬고 반응을 달리했다면 다른 상황이 그렇죠. 왔을 거고요. 저희 남편도 그렇죠. 마찬가지였을 그렇죠. 거고요. 네. 근데 우리는 늘 그 반응 사이의 그 공간을 무시해 버려요. 그리고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예, 자극에 반응해 버리죠. 그래서 요즘도 물론 100% 제가 실천은 못 해요. 100% 하면 저는 아마 신이 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거나 또 어떤 일들이 닥쳤을 때 그 반응에 대한, 자극에 대한 그 공간이 있다라는 거,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조금은 해요. 네, 그러시군요. 네. 감정사용법이 반응에 대한 그러니까 자극에 대한 자극에 대한 반응을 네. 잠깐 감정 쉼표로 그렇죠. 정리해라. 네, 그거를 저는 책을 통해서 네. 스스로 좀 체득을 한 거죠. 그러시군요. 네. 네. 이게 조금 아까 우리 박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요. 공유인 것 같아요. 예, 어떤 이런 느낌과 나눔들이 이제 공유가 되는 게 이제 뭐 공유라는 게 굉장히 요즘 일반화되어 있는데 네. 하여튼 뭐 감사하네요. 어쨌든 네. 자극이 올 때 반응을 한 박자 쉬고 네. 예, 한 박자 쉬고 가는 거. 예, 네. 감정의 쉼표.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 그리고 딸로서 그리고 뭐 강단에 있으면 교수로서 그죠? 친구들에게는 친구, 그렇죠. 후배, 선배 이런 입장에서 또 집안에서는 이모, 때로는 고모, 그죠? 그 모두에게 표현되는 감정 사용법. 자극이 올 때는 한 템포 쉬고 네. 생각하고 네.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감정사용법 이 책 안에 좀 꼼꼼하게 좀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나 네티즌분들이 특별히 엄마들이 아이를 위해서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죠. 네네네네. 우선은 엄마가 책을 읽어야 아이가 행복합니다. 말이 안 될 것 같죠.
글쎄요, 저로서는 좀. 네, 그러니까 책을 아까도 앞단에도 책을 읽으면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했듯이 네. 책을 읽는 엄마들은 그러니까 나름의 마음의 여유가 좀 더 생기고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 조금은 넓어져요. 그러다 보면은 그 엄마의 그런 행복한 마음이 아이에게 전염됩니다. 전달되죠. 네. 네. 그러면 엄마가 책을 읽고 엄마가 뭔가 배우는 거에 도전하는 거에 두려워하지 않으면 또 자존감도 향상되고 그런 마음 상태가 아이한테 전달되니까 네. 아이도 행복해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렇게 그렇죠? 흘러가겠네요. 그러니까 네. 엄마가 책을 읽으면 네. 아이가 행복하다. TV를 꺼라. 네. 아니, 그렇다고 아예 TV를 끄거나 그렇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네. 그리고 또 엄마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엄마라는 존재는요. 그렇죠. 엄마도 모르지만 엄청난 존재고 아이 중심의 세계에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렇죠. 네. 엄마가 책 읽는 엄마 옆에 있는데 아이는 그 책의 중요성을 알겠죠. 그럼요. 네. 설사 당장 안 읽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읽게 네.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 FCN FM 교육방송이 추구하는 게 그겁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들이 아이를 위해 책을 읽어줘라. 네. 그거는 이면에 본인 스스로가 바뀔 수 있다. 네. 네, 그렇게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참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박사님은 네. 어떤 계획을 또 하고 계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무대에 서는 게 전 정말 신나고 행복하거든요. 그러세요? 그래서 강연하는 것과 연극하는 것을 좀 융합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걸 통해서 독서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연극놀이, 감정 코칭, 뭐 의사소통 이런 것들을 좀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보고 싶다. 그래서 좀 가족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고, 그리고 부부 간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고, 그리고 동료들 간의 의사소통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사회 만드는데 내가 조금은 함께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아까 버킷리스트 제가 질문 드렸을 때 다 이루어졌다는 게요. 저는 한 표 더 던질게요. 네. 힘도 실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금 하신 게 네. 바로 조만간 이루어지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뭐 무대와 연극 강연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융합된 연극놀이, 가족관계 개선, 부부관계 개선, 뭐 감정 코칭, 뭐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좋은 쪽으로 한번 이렇게 바뀌어지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기회 될 때마다 저도 우리 박사님 그 프로그램에서도 좀 참여할 거를 저도 껴주세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독자분들, 네. 그리고 시청자나 네티즌 분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 꼭 전하시고 싶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엄마가 되신 분들, 그리고 부모님들, 엄마, 아빠, 그리고 모든 분들 다들 하셨으면 좋겠고요. 해리포터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헤르미온느인가요? 네, 그 배우 엠마 왓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역할에서 if not me who, if not when. 이걸 제가 약간 각색하면 당신이 아니면 누가, 지금 아니면 언제. 책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을, 성장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영어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If not me who, If not me who, 네, if not when. if not when. 그걸 해석하면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데 원래는 네네네. 예, 의역. 예, 박사님. 제가 좀 제 스타일로 바꾸면 네네네. 당신이 아니면 누가, 지금 아니면 언제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아니면 누가, 지금 아니면 언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우숙 박사님 1% 엄마만이 알고 있는 비밀의 엄마 독서 저자이신 장우숙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엄마들에게 자녀들을 키우시고 양육하시는 그 수고와 희망과 용기를 앞으로도 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그리고 엄마들에게 정신적, 심리적 건강을 지켜드리라는 뜻에서 뜨거운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 아니고요. 굉장히
긴 시간을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관에 있는 내용 그리고 박사님의 어떤 살아오셨던 그 내용들 말씀해 주시고 하셨는데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노래 불렀잖아요. 하연이에게라는 이 말 2절을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자녀분들이 자녀들을 키우는 엄마분들과 가족들에게 잠시 위로가 되시라고 그런 마음으로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사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한번 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절을 들으신 우리 시청자나 네티즌분들 아마 오늘 강연을 오늘 그 방송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행복하신 시간 되길 바라면서요. 2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면 내 안에 숨겨진 큰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꿈 안에 내 삶을 이루며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책 읽으며 살아요. 네, FCN FM 교육방송은 전문 콘텐츠 네트워크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언론 매체입니다. 네, 바탕화면은 책은 이 방송 프로그램은 다양한 분야의 책 저자분들과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마음 바탕화면에 책 한 권을 정해놓으시고 책 읽기 편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FCN FM 교육방송이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FCN FM 교육방송 내 바탕화면 책 진행자 김영철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찾아온 너의 기억 너와 내가 하나였던 이제 낡아 버린 추억들 모든 걸 주워도 돌이킬 수 없던 그때의 너 그때의 우리 붙잡아봐도 멀어져 가겠지 흩어지는 저 별들과 함께 I wanna st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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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my memory stay stay 그렇게 웃어주던 너 I wanna st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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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my memory stay stay 내 곁에 있어줘 따뜻했던 이거리에 희미해진 너의 흔적 너와 내가 저버렸던 이제 의미 없는 약속들 모든 걸 주워도 돌이킬 수 없던